부평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남궁 씨입니다. 지인을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선 후에 귀가를 안 해요.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하나 발견돼요. 지하에 있는 수조 속에 들어있었어요. 100% 타살인 겁니다. 이건. 정황상 살인사건이에요. 이건 혈흔이라든지 무슨 DNA 같은 거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이 발견된 게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슬리퍼 한 짝. 정말 이거 골치 아픈 수사입니다. 이런 수사. 만나는 사람마다 슬리퍼 사이즈를 보는 거지. 흘끔흘끔. 제보자가 하나 나왔어. 그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조모 씨가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후에 갑자기 이삿짐 센터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삿짐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2003년 2월 23일입니다) 부평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남궁 씨입니다. 그 당시 42세 여성인데 지인을 만나러 나간다고 집을 나선 후에 귀가를 안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리다 며칠 뒤에 경찰에다가 신고합니다.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가출이냐 혹은 뭐 범죄 관련 어떤 그 연루가 된 거냐 뭐 등등을 놓고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네. 이 남궁 씨를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계속 흘러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1년 뒤에 2004년 2월 21일 15시 30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하나 발견돼요. 그 시신은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수조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 시신이 발견돼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바로 국가수에 부검 의뢰를 해가지고 신원 파악을 해요. 그 결과 이제 아까 쫙 말씀드린 그 남궁 씨라는 거 결국 사망해서 발견된 거예요. 이 시신을 최초에 발견한 사람은 그 하수도를 청소하던 그 인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도 스스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구태여 그 전혀 관련도 없는 부평에서 구리로 와가지고 그 구리의 상가 지하에 있는 수조로 들어가서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 타살인 겁니다. 이건. 정황상 살인사건이에요. 이건. 경찰도 긴장하죠.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여성을 살해했으며. 그러게 말해요. 응? 그다음에 수조 속에서 거의 1년을 넘어 유기돼 있었는데 어떻게 발견이 안 됐을까? 이 수조가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보고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뚜껑이 쇠로 돼 있어. 엄청 무겁습니다. 전문 인력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걸 열어갖고 청소한대요. 아, 그러니까 1년 그날도 만에. 발견한 날도 수조 청소하는 날이에요. 1년 만에. 그런데 거기에서 수조가 이제 그 시신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 네네. 수조 안을 다 살필 수밖에 없잖아. 같이 발견된 게 하나,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슬리퍼 한 짝. 그런데 보니까 1년 동안 잠겨 있다 보니까 혈흔이라든지 무슨 DNA 같은 거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용의자 슬리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으면. 용의자. 시신이랑 그 수조에 슬리퍼랑. 슬리퍼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여성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사 방향은 수조의 어떤 지리적, 장소적인 특징. 즉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 장소는. 그러니까 아는 놈일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시신이 1년 됐으니까 1년 전에 현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그렇죠. 그렇죠. 및 그 수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정말 이거 골치 아픈 수사입니다. 이런 수사. 탐문 수사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사는 없습니다. 탐문 갑니다. 아이고. 그 당시 상가 아파트에 거주했던 그건 이제 거기 가서 주민등록 등본 다 뽑아야 돼요. 전출입 신고까지 사거리 다 뽑아야 돼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사 간 사람 나오면 이사 간 사람의 주소지를 파악해갖고 부산이면 부산으로 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말이 협조를 구하는 이 탐문이 사실상 1, 2년 전에 네 알리바이에 대해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기억나게 하려면 막 그때 있었던 신문기사 같은 걸 다 찾아야 돼요. 억수수사지 따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수조하고 가까운 상가 지하에 입주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우선순위예요. 결과 지하 상가에 입주해 있던 한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추정컨대 1년 전 지하 상가에 이삿짐 센터가 있었는데 사망 추정되는 그 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돌연히 그 이삿짐 센터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 이건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삿짐 센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예. 갑자기 그 즈음에 문을 닫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형사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찾아서 그 당시에 이삿짐 센터를 확인을 예,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예. 예, 예. 그리고 그 이삿짐 센터 대표로부터 그때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발췌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을 찾아놨습니다. 네, 네. 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겠죠. 예. 하나하나 찾으러 댕겨 형사들. 오. 이제 면담하러 가는 거예요. 연관성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이즈. 슬리퍼 사이즈를 보는 거지. 흘끔흘끔. 발, 예, 항상 슬리퍼 사이즈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인부들한테 1년 전에 알리바이를 대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도 무리고 네. 그걸 확인하는 방법도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마 형사들이 집중했던 건 그걸 겁니다. 물어보면 예. 표정, 말투, 어투 아니, 반응. 그게 다를 거예요. 예, 질문하면서 이 사람의 표정, 말투, 행동 이런 거를 관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탐문 과정에서 친절하게 했더니 네. 제보자가 하나 나왔어. 아, 이게 탐문이 아주. 탐문 끝나고 나서 이제 갈 때 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선생님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미처 말 못했던 게 있으면 선생님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명함 준단 말이야. 네네네. 스킬이네요, 이런 거는. 다 스킬입니다 예, 이게.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람 얘기가 그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조모 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0살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이삿짐 센터 숙소가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망 추정일로 생각되는 그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갑자기 이삿짐 센터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삿짐 센터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의심되는데.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소스잖아요. 그 당시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는 현재 이삿짐센터 직원 명단에 이게 없었어. 조씨가. 그렇죠. 더더군다나 상가 이삿짐센터 숙소에서 기고했다면 수조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 불과 5m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야, 이 조 씨를 찾아라. 예. 이제 나섰죠. 진짜 우여곡절 끝에 조 씨가 현재 구리시에서 약간 떨어진 예. 외곽에 있는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범죄 발생지 네. 여기에서 이삿짐 센터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갔던 거는 울산이에요. 멀리 갔네요. 울산으로 내려가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어. 그러다가 다시 구리로 와가지고 현재 직장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범행 직후에 현장을 일단 벗어났다가 그렇죠. 잡힐 것 같으니까. 예, 두려움과 동시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와봐. 현장으로 다시 와보는 범인의 심리하고 비슷한 동선입니다. 그래서 찾았으니까 조 씨를 면담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의 행적을 이제 조사를 경찰이 하죠. 그 다음에 제일 관심을 기울였던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아, 맞다. 슬리퍼. 슬리퍼입니다. 슬리퍼. 맞습니다. 예, 예. 슬리퍼 딱 보고 이 사람 발 보는 순간 만세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슬리퍼. 스모킹 건은 슬리퍼죠. 지도 그 슬리퍼 얼떨결에 벗겨졌는데 같이 다이빙해서 시신 밑에 폐수인데 들어가고 건져내기는 싫어서 나왔기 때문에 강렬하게 슬리퍼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진술 받는 동안에 그건 단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슬리퍼는. 스모킹 건으로 나중에 쓰려고. 네네. 조용히 가져와봐. 그 이제 신문지에 싼 거 딱 들고 뭐 형사 가져오면 딱 까주죠. 앞에서 바짝 대고 까죠. 그것도. 잘 보라고. 바짝 보고. 여기 앞에다가. 이거 당신 거지? 바로 질문 들어가요. 형사들 있으면 가능한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뺑 둘러서 다 그거만 쳐다봐. 표정도 쳐다봐. 어떻게 하는지. 이게 무언의 무지무지한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쌍라이트가 막 예, 몇 예. 개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슬리퍼를 본 조 씨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는 걸 다 봤어요. 피기가 공통적으로 그냥 아주 싹 가셔버려요? 허해지더래요. 형사들 모두가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추후에 얘기해요. 형사들이. 그때 또 하는 얘기가 예. 미안한데 그러면 한번 신어봐요. 자. 신겨 이제. 신어보라고. 내밀어. 참, 이 이걸 법이. 내가 왜 신어요? 이제 얘는 뻗드는 거 이걸 내가 왜 신어요? 신어보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예. 그러고 당신 이거 누구 건지 알잖아. 저쪽에서 형사들이 이제 두런두런해. 이쪽으로 들리라고. 일부러. 자기들끼리 귓속말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얘는 쫑긋 서 있거든. 그렇죠. 그 소리가 막 들려와. 저 사람 그 저 슬리퍼 저거 봤대. 우리 본 사람이 많아. 쉽게 일어난 거거든. 얘 입장에서는. 그렇죠. 형사들이 이미 이삿짐 센터에서 저 사람 근무할 때 다 저 슬리퍼 확인했구나. 신고 다니는 거 다 봤대. 우리가 확인 다 했어. 막 저 얘기를 저기서 저쪽에서. 하는 거야. 얘는 귀가 걸로 다 들리는 거야. 아이고 씨.
안 내가 그 되는구나. 이 신발 이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본 사람이 있었구나. 그걸 얘기해 줬구나 형사한테. 심정적으로 다 느낀 거지. 범인 맞다. 그러면 이 경우는 강압 수사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수사를 해야 돼요. 진지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게 좋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 죽은 사람 생각해봐. 너 죽어서 수조 속에 그 담겨가지고 1년씩 그렇게 있으면 좋겠냐? 한이 얼마나 서려 있겠냐? 저 사람한테 복수당해. 평생. 죽은 귀신이라도 쫓아생길 거야. 저 죄책감 속에서 말라주고 힘들지. 왜 그렇게 살아? 그러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을 거야.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회개해라. 너가 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냥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던 이 조가가 크게 한숨 쉬고 예. 후 하면 이제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형사들이 보니까 정말로 얼굴이 하얗던 얼굴이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면 이제 그 자백 내용 이를테면 사건의 전모를 좀 보자고. 예. 2003년 2월 24일입니다. 네네. 새벽이에요. 새벽. 예. 피해자는 친구가 사는 인창동 아파트에 들렸어요. 인창동 아파트에 들렸다가 아마 그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제대로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파트 상가 1층 계단에 앉았어요. 그때가 새벽 04시경이에요. 이때 그 지하상가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던 조가가 예. 담배를 피러 나왔어요. 잠시 나왔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왔겠죠. 그렇겠죠? 예. 예. 계단을 이제 지하에서 올라갔어. 그랬더니 계단 1층에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예. 예. 이 거의 보일 정도로 만취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조가 이러면 미혼이야 미혼. 응? 예. 담배 피러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이 발동한 거예요. 아이고. 부축해 줄게요 하면서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1층 지하로 간 거예요. 자기 숙소로. 자, 이거.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강제로 이제 옷 벗기고 강간 네네. 시도를 해요. 예. 그런데 뒤늦게 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고. 여자들 방어 본능 있잖아. 그럼 싫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소리 지르고 강력하게 막 했지. 새벽 4시 소리 꽥꽥 지르면 이 새끼 불안하지. 조용한데 소리 지르니까. 예. 이놈이 당황했어. 아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입을 막고 목을 졸른 거예요. 결국 목을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한 겁니다. 거기 옆에 붙어있는 데가 정육점이에요. 정육점. 정육점에서 그 칼을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참. 죽였어. 예. 시신은 어떻게 해야 돼? 내일 아침이면 다 출근.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출근할 시간이지. 그렇죠.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에. 살해한 다음에 유기 방법을 고민하다가 평소에 봐뒀던 그 수조를 생각했어. 거기는 일부러 접근하는 주민도 없어. 배수 들어있는데 누가 가서 일부러 열어보고 그래. 그렇죠. 여기다 유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신을 이제 가서 그 뚜껑을 열고 막 칼로 찌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칼에 또 슬리퍼에 피가 범벅이 돼 있네. 수조 뚜껑을 열고 시신을 넣다 보니까 또 벗겨지기까지 해버렸어. 그러니까 피 묻은 것까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저걸 구태에 건질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없었대. 건지로 들어가기가 좀 그랬대. 그럴 꽤 수 있죠. 넓은 수조예요. 큰 수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뚜껑. 아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안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의 자백에 따라서 네. 사건 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구리시 수택동 네. 모 해장국집 그 화장실 담 옆에서 네. 그 숨진 남궁 씨의 휴대폰, 아 유류품. 반지, 목걸이를 증거물로 일부 확보합니다.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1년이 넘는 시점까지 계속 이 가만히 방치돼 있었네요. 있어서 이 물증으로 확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장소적인 수조, 장소적인 특정을 근거로 해서 그 지근거리에 그 지리감이 있는 사람들을 용의자로 선정을 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고요. 수사팀에 있던 차경렬 순경이었어요 그때. 네네. 그때 이제 경장으로 잘 되셨네요. 특진됐고 표창도 지방청장 표창은 서정훈 경사 받았고 원태현 형사가 경찰청장 표창 받았고 뭐 네네. 이랬던 사건이고요. 최초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네. 인천 부평경찰서 최초의 실종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휴대폰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네. 피해자가 어디까지 동선 파악을 하다가 1년을 끌었을까? 예. 이거에 대한 논란이 꽤 많았어요.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이거 바운다리를 그리면 예. 키로수는 꽤 넓었을 거예요, 물론. 그래도 종착지가 인창동이라는 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인창동에 나왔다면 구리경찰서하고 공조를 했어야 되고 그런 게 병행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부평경찰서 실종 수사가 잘 됐다고 판단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7년차 첫 사건 강간살인 사건 303회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